시험 덜 본 사람은 시험 보고, 네, 복습을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 시험 다 본 친구들은 강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복습이니까 그냥 들으면서 시험 보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체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이 체화돼 가지고 있다. 추상적인 마음이 물질로 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뇌인데, 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뇌신경회로로 물질화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물질화돼 가지고 있는 뇌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창발된다, 마음이 창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활성이 있으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나온다. 뇌활성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의 신경 근거, 마음의 근거인데 신경 근거가 뇌신경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근거인 뇌신경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호련히 떠오른다, 창발된다. 이거는 마치 우리 휴대폰에서 휴대폰의 뒤에 기판에 들어있는 전자회로가 활성을 가지면은 화면에 뭐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일어난 마음은 반드시 체화된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마음에 대한 신경회로가 반드시 생긴다. 그 회로가 강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약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반드시 생긴다. 약하게 생긴 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허물어져 없어져 가지고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학습과 기억, learning and memory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권의 책이듯이 제 마음은 항상 일어나면은 체화되고 허물어지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허물어져 버리면은 그거를 치매라고 한다. 마음이라는 거는 대상을 아는 건데 이거를 인식이라고도 한다. 대상을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하면은 알미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은 체화돼서 뇌에 신경회로로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여 있는 신경회로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활성을 갖게 되면은 그게 그 마음이 회상되는 거다. 망상도 마찬가지다. 회상되든 망상을 하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은 다시 체화돼서 뇌에 쌓이게 된다. 근데 우리 성인이 아닌 범부의 마음은 번뇌로 차 있게 됐다.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화됐다는 것은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거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은 학습을 한다는 거고 경험과 학습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면은 반드시 기억이 생긴다. 학습을 하면은 반드시 기억이 생긴다. 학습과 기억은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학습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대한 신경회로가 그려지고 그 그려진 기억이 남으면은 기억이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억으로 남은 신경회로, 그거를 엔그램이라고 한다. 엔그램은 그래서 기억이 뭐냐고 했을 때 기억의 물질적인 실체, 즉 뇌신경회로가 기억이고 그게 엔그램이다. 전에는 단백질이 그렇게 기억이
그 단백질로 되니 RNA로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 기억은 신경회로로 만들어진다. 그거를 체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붓다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그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6가지 아르마리라고 생각을 했다. 6가지 아르마리가 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뇌 활성이 일어난다. 그거를 뇌에서 일어나는 불꽃놀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고, 불꽃놀이의 시작은 오감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하고 이게 오감이잖아요, 그죠? 오감으로 해가지고 그 오감이 뇌에 들어와서 불꽃놀이를 일으키고 오감이 6번째 식인 의식을 만든다. 오감하고 의식해서 6가지 아르마리 육식이라고 그런다. 그것이 마음의 재료가 되고 마음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붓다가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붓다가 6가지 아르마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만호라는 것을 의근이라는 것을 가정했다는 거 이게 참 붓다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만호가 법경을 조건으로 법경을 포섭하면은 만호의 아르마리 즉 의식이 된다. 나중에 이런 건 자세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상행식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6가지 식하고 오온 수상행식이 오온이니까 이 육식하고 오온의 관계는 육식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수상행 그 다음에 식 이런 차례로 일어난다. 이렇게 오감이 먼저 일어나고 오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오식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이어 가지고 수상행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모여서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수상행식 할 때 이 식은 마음이다. 물론 안식, 이식, 휴식 할 때 이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차원이 다른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는 항상 그 뇌활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생쥐뇌하고 지브라피쉬 뇌에서 보여줬고 생쥐뇌는 여기서 작용을 안 하네. 넘어갑니다. 하고 이 슬라이드를 내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거 호랑이 앞에 이 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이 개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써요? 참 더러워하고 있겠죠, 그죠? 그 도망갈 수도 없고 달라들 수도 없고 왜? 도망갔다가는 물려 죽을 것 같고 달라들었다가도 물려 죽을 것 같고 이런 게 다 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런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거가 바탕이 돼가 이게 재료가 돼가 마음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식으로부터 수상행식이 생긴다. 그거에 대한 경전이 이런 경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오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일어난다. 전오식이 먼저 일어나고 수상행식이 일어난다. 전오식도 식이고 수상행식도 식인데 이 두 식 간의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른 거는
이철원 교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체화된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체화되느냐 하는 것은 이 도널드 헵이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활성이 일어날 때에는 신경세포 하나가 활성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 동시에 활성이 일어난 신경세포들끼리는 그러니까 파이어 토게더한 신경세포들끼리는 회로를 만든다. 와이어 토게더 된다.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에 전호식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안근, 이근 이런 걸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안근, 망막에서 상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죠? 눈이 안근인데 안근의 시작은 망막의 상이 맺힘으로 해가지고 망막에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져서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로 간다. 앞에 우리 시각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전부 점이다. 그죠? 점의 집합이다. 밝은 점, 어두운 점, 색깔 점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뭐 점들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전부 점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망막에서는 점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점 정보를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에 보내주면은 시각피질에서는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고 나고 1차 시각피질에서 그래서 선을 만들고 이게 2차, 3차 쭉 이렇게 축두엽으로 즉 해마 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모양새가 완성이 된다. 눈에서는 점으로 해체해 놓고 해체한 점들을 여기서 시각피질에서부터 쭉 축두엽으로 가면서 다시 모아가지고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그죠? 시각 분석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 형태는 축두엽 쪽으로 가면서 분석이 일어나고 움직임은 두정엽 쪽으로 가면서 위쪽으로 두정엽 쪽으로 가면서 움직임은 파악이 된다. 이 공간에서 어떤 형체가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게 파악되는 것은 두정엽 쪽으로 가면서 파악이 된다. 형태하고 움직임하고 결국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전두엽에서는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그렇고 브로드만 에어리아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신경과 의사가 사람 뇌하고 원숭이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일이 그 염색을 해서 세포들의 조성, 아우러짐을 보니까 자,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 비슷한 영역 이거를 브로드만 에어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브로드만 에어리아를 5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래서 그 52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몸 감각 영역, 요 중심고랑 뒤쪽 이랑 이거를 몸 감각 영역이라 그랬다. 이게 1, 2, 3번 브로드만 에어리아 1, 2, 3번에 해당되고 중심고랑 앞쪽은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이게 넘버 4 브로드만 에어리아 4번 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후두엽의 1차 시각 영역 17번 2차 시각 영역 18번 3차 시각 영역 19번 이 V라고 해놨는 건 비주얼이란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 비주얼 에어리아 1 비주얼 에어리아 2 3 이런 거예요 1차 시각 영역 2차 시각 영역 3차 시각 영역 브로드만 에어리아 17번 하면은 뭐라고? 1차 시각 영역이라고 18 하면은 2차 시각 영역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7, 18, 19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번 이게 몸 감각 영역이고 4번 운동 영역. 적어도 이 정도는 확실하게 좀 알아 기억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건 넘어갑니다. 하고 청각 영역 요거 잘 알아놔야 된다 그랬다. 그죠? 이게 이쪽이 이게 가쪽고랑, 가측고랑인데 가측고랑을 이렇게 제끼면은 아래쪽 벽에 이 아래쪽 벽에 1차 청각 영역이 있다. 브로드만 에어리아로는 41번, 42번 합해서 1차 청각 영역이다. 이런 건 반드시 알아놓아야 됩니다. 브로드만 에어리아 41, 42 이게 1차 청각 영역이다 하는 거. 다음에 귀에 이게 이근이다 그죠? 소리를 감지하는 이근인데 이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달팽이라고 그런다. 달팽이를 펴 보면 이 두 바퀴 반 감고 이렇게 올라가는 달팽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펴 보면은 소리 감각이 달팽이에 피었으니까 여기가 꼭대기다 그죠? 꼭대기에는 낮은 소리가 감각되고 500Hz 낮은 소리가 감각이 되고 이 달팽이를 시작하는 부위 여기는 높은 소리가 감각이 된다. 16kHz 굉장히 높은 소리다 그죠? 그러니까 달팽이의 시작 부분은 높은 소리 다음에 점점 낮은 소리가 감각이 된다. 소리가 귀에서 이렇게 감각이 돼 가지고 그렇게 감각된 것이 그대로 1대1로 대응되면서 1차 청각 영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청각 영역에서 보면은 이 골짜기에 이 가측고랑 골짜기의 깊은 쪽 이쪽은 높은 소리 여기에서 오는 게 처리 신호가 전달되고 이 골짜기의 얕은 쪽은 낮은 소리 높은 쪽에서 달팽이의 꼭대기 측에서 오는 신호는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달팽이의 요 높은 소리에서부터 점점 낮게 되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 여기에 낮은 소리는 이 골짜기의 낮은 데서부터 깊은 데는 높은 소리가 차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차 청각 영역의 골짜기 깊은 곳에 정기적인 자극을 하면은 나는 높은 소리를 듣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낮은 쪽을 자극을 하면은 나는 지금 낮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걸로 뇌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없다고 쳐도 그냥 전기 자극으로 이 골짜기에 이 청각 영역의 골짜기 깊은 곳에 자극을 하면은 내가 높은 소리, 센 소리를 듣는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얕은 곳을 자극을 하면은 낮은 소리를 듣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뇌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호식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오래된 도표인데 시각 피질에 대해 갖고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 분석, 후각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잘 안 돼 가지고 있고 미각 같은 건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거의 뭐 모른다시피 할 정도로 연구가 잘 안 돼 가지고 있고 시각은 시각 갖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잘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신호가 가면서 분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이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망막에서 시각 분석이 시작이 되니까 망막에서 시상입니다. 여기가 시상으로 가고 시상에서 1차 시각 피질로 가죠. 그죠? 이 망막에서부터 시상을 거쳐 가지고 1차 시각 피질 V1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V2, 3, 4 막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해마 쪽으로 가고 위쪽으로는 두정엽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형태를 분석하는 해마 쪽으로 가는 것을 오른쪽에 그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해마가 형태를 분석하는 데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 분석에서 망막은 점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분석하고 시상도 점입니다. 1차 시각 피질에 가면은 선이 분석된다 그랬다. 그죠?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에어리아 시각 피질 2차 시각 피질 V2 요 V2가 여기 있어요. V2. 근데 V3는 저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V4가 4차 시각 피질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고 뭐 템포랄 로브에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저 위에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즉 망막에서부터 쭉 해마 쪽으로 가면서 해마가 요 속에 들어 있거든요. 시각 피질 1차 시각 피질에서 해마로 가면서 형태가 분석이 된다는 거라. 형태가 여기 보면은 그 고양이를 보더라도 고양이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고양이 점이 안 보이지만은 고양이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 확대했다고 보면은 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점으로 돼 가지고 있잖아. 저 점으로 돼 있는 거를 망막이 저 점을 인식해 가지고 점으로 분석해가 망막인 점을 알아 가지고 그거를 시각 피질로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을 분석해 가지고 시각 피질로 보내면은 시각 피질에서는 점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 이쪽에 봐. 여기 이게 수염인데 점들을 이으면 수염이라는 선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여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세포가 여기에 있고 점을 모으는 세포가 여기에 있고 그 점을 모아서 선을 인식하는 세포를 심플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셀들이 1차 시각 피질에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후베렌, 위젤리,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고 그게 선이 모이면 면이 되죠. 그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고 입체가 모여서 어떤 형체를 만들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재구성해 나간다는 게 해마 쪽으로 가면. 그래서 해마에 가면은 아마도 어떤 형체, 고양이면 고양이, 앞에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형체가 완전히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받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을 분석하는 심플셀이 있다고 안 이 두 교수가 노벨상을 탔고 그 다음에 이게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이런 형태가 되고 형태가 더 복잡하게 모여가지고 입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쭉 이렇게 와서 해마에 보니까 해마에는 장소세포가 있더라. 그걸 안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 장소세포.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 세포는 이 생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세포. 그죠? 이거는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세포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어떤 해마 세포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각각 공간 위치가 각각 다르니까 다른 해마 세포가 알겠다. 그죠? 내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르니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세포, 이거를 장소세포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달팽이 속에 소리 감각이 있다 그랬고, 참고로 여기는 평형 감각, 반고리관, 여기는 몸을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 감각을 아는 곳이 반고리관에 안에 가운데 여기는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내가 수평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하는 거를 감각하는 거는 안뜰 전정에서 감각을 하고, 달팽이에서는 소리를 감각하고, 이게 다 가운데 귀다. 그죠? 가운데 귀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귀에서 소리도 감각하고 평형 감각, 내가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는지 하는 것을 감각하고, 이것도 회전 감각, 내가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회전되는지 하는 것도 감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감각되는 게
이 축두 이쪽이 축두엽입니다. 그죠? 이 아래가 이거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축두엽이죠. 그죠? 축두엽. 이게 가축고랑이잖아. 가축고랑. 자지 마고 졸지 말고. 응? 이게 가축고랑이라는 거 이해가 가요? 이게 축두엽이고 이게 가축고랑이라는 게 이해가 가요? 그죠? 이게 축두엽이죠. 그죠? 이게 가축고랑이고 그러니까 가축고랑의 아래벽 여기에 1차 청각피질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제 이거 있었나? 어디에 지나갔죠? 이거 돌아가서 한번 봐요. 여기 봐, 여기. 이 가축고랑이고, 가축고랑의 가축고랑 벽의 이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벽으로 보면 이게 아래벽이고, 이쪽이 윗벽이잖아. 윗벽이고, 아래벽이고. 아래벽에, 축두엽으로 보면은 가축고랑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축두엽의 위쪽 부분,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 여기서 보면은, 여기, 축두엽의 위쪽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 귀에서부터, 요 달팽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축두엽의 가축고랑의 아랫벽, 축두엽의 윗면, 축두엽으로 보면은 윗면이다, 그죠?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귀에서부터 이 달팽이잖아요, 그죠? 달팽이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 시상을 거쳐서 축두엽의 윗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축두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축두엽의 윗면으로 간다. 시각방사, 이거 시각방사, 청각방사라 그랬는데, 시각방사는 이쪽이 후두엽이다, 그죠? 후두엽, 이쪽으로 가고. 자, 이게 축두엽이다, 그죠? 축두엽. 축두엽에 가축고랑을 제끼면은, 이 가축고랑을 이렇게 제끼면은, 가축고랑의 이게 아래벽이잖아, 아래벽. 축두엽의 윗면이고,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1차 청각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게 보다 더 정확한 이름은, superior temporal gyrus. temporal gyrus가, 이걸 자이러스라 그런다, 그죠? 이랑이 위쪽, 가운데, 아래, 이랑이 3개 있잖아. superior, middle, inferior gyrus라 그러거든. 그래서 superior temporal gyrus의 도살 서피스다. 위쪽 면이다. 자, 요런 단어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용어인데, 도살이다, 벤트랄이다,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도살이라는 거는 등 쪽이라는 얘기예요. 등 쪽.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등이죠, 그죠? 이게 도살이라. 이쪽 배는 벤트랄이라고. 그래서 도살, 벤트랄 이렇게 얘기를 보죠. 그러니까 위쪽 면이라는 거라 축두엽의 도살 쪽이다 말이에요. 벤트랄은 어디 이쪽이 벤트랄이겠죠, 그죠? 이쪽이 벤트랄일 거 아래쪽 이쪽이 벤트랄이고, 그래서 위쪽 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dorsal surface of superior temporal gyrus. 이게 superior temporal gyrus, middle temporal gyrus, inferior는 여기서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superior temporal gyrus의 dorsal surface, 위쪽 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까지 다 암기하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말 뜻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더 재미있죠, 그죠? 요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것 참고로 알아놔요. 다른 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냄새, 비근과 냄새, 비식. 냄새는 코 천장에서 맡는다, 그죠? 여기에 이 세포들이 그 냄새 감각 세포들이라. 예. 그다음에 요 뇌에는 그 후각망울이라 그래. 후각망울이 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코천장에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신호를 후각망울로 주고, 후각망울에서는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이 냄새 분자라. 냄새를 내는 냄새 분자라. 코천장이죠, 그죠? 코천장에 여기에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세포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후각신경세포의 냄새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얘가 활성을 가져가지고 활동 전이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보내준다고? 여기에 후각망울에 보내주면은 후각망울에 있는 세포가 다음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뇌의 뒤쪽 편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자, 후각망울이고 후각망울에서 뇌의 뒤쪽 편으로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뒤쪽에 오면은 요게 후각망울이라. 그러니까 뇌의 아랫면을 보는 거. 뇌를 밑에서부터 위로 쳐다보고 있는 거라 지금. 뇌의 아랫면을 보는 거라. 앞에 눈이 앞에 쪽에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뇌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 이 코천장이 이쪽에 있고 코천장에 더 위쪽에 있는 후각망울이고 후각망울로 신호가 들어와서 후각망울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부분으로. 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게 후각피질이라. 후각피질. 자, 다시 봅니다. 코천장에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여기에 냄새 물질이 결합을 하면은 이게 코천장이라. 코천장에 후각수용세포가 있고 여기에 냄새 물질이 결합을 하면은 이 후각신경세포가 축삭을 내 가지고 후각망울로 신호를 보내고 후각망울에서는 뇌로 이것도 사실 뇌입니다. 뇌인데 뇌의 뒤쪽 편으로 후각피질로 신호를 보낸다. 그 후각피질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후각망울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여기를 1차 후각 영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1차 후각 영역은 일반적으로 뇌를 그려놨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 밑바닥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뭐 여기 이제 어디가 무슨 영역이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은 전부 다 외웁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는 여기에 이쪽 부위가 후각피질이다, 1차 후각피질이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 코의 아르마리가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냄새의 아르마리가 여기서 일어난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중요한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이 코천장에서부터 바로 후각망울을 거쳐서 바로 후각피질, 이쪽에 있는 1차 후각피질로 간다. 시상을 안 거친단 말이에요. 시상을 안 거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각 같은 경우는 청각은 이 귀에 달팽이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시상이거든요. 여기가 시상. 시상을 거쳐서 1차 청각 피질로 갔죠. 그죠? 다음에 이 시각도 마찬가지. 시각도 그림을 안 그려놨나? 시각도 망막에서 시상이 여기 있죠. 그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로 갑니다. 그게 이거잖아. 여기. 자, 망막에서부터 여기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표질로 가죠. 그죠? 청각도 마찬가지, 청각도 마찬가지, 시각 마찬가지. 그러니까 후각 빼놓고는 전부 다 시상을 거쳐 가지고 1차 청각 영역이든 시각 영역이든 미각 영역이든 촉각 영역이든 그러니까 몸 감각 영역이든 이런 데로 갑니다. 예외가 후각이다 말이에요. 후각. 이 코의 아르마리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간다. 후각 영역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진화를 생각해 봅니다. 진화를. 그러니까 시상이 없는 동물들. 지렁이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렁이 냄새 맡는다고 생각해요? 못 맡는다고 생각해요? 지렁이 냄새 맡으면 냄새 맡고 지가 돌아다니죠. 그죠? 냄새 따라 다닙니다. 지렁이. 그러니까 후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한테 대뇌피질이 있어요? 시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후각은 진화상으로 굉장히 일찍이 진화됐기 때문에 대뇌피질이나 시상이 없을 때 후각은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각은 시상하고 대뇌피질하고 관계없이 대뇌피질하고 관계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시상하고 관계없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뇌피질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놔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맛, 다음에는 맛, 미각. 미각은 혀에서 미각이 감지가 되는데 우리 혀 보면 여기 뭐 볼록볼록한 거 있다. 그죠? 이 볼록볼록한 거를 혀유두라 그래. 혀유두. 혀유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혀유두에 보면은 맛봉오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 유두면은 유두에 맛봉오리들이 이렇게 있어. 이 맛봉오리를 확대해 보면 테이스트 버드 맛봉오리잖아. 그죠? 맛봉오리가 맛을 감각하는 미각신경세포로 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맛이 감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유두고, 요런 것들이 다 유두라. 혀유두고, 유두에, 요게 혀유두인데, 혀유두에 맛봉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맛봉오리가 이렇게 있어요. 맛봉오리가. 맛봉오리를 확대해서 보면은 맛을 감지하는 이런 세포가 있다. 이걸 미각세포라고 한다. 거스테이터리 셀, 미각세포라고 한다. 미각세포는 한 개의 세포는 한 가지 맛을 감각을 해. 그 맛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5가지가 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우마미라 그래가지고 뭐 보통 미원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혀로 봐서는 구분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혀 가운데에 미원맛을 감지하고 끝에 단맛 우리가 감지할 때 혀 끝으로 이렇게 감지한다. 그죠? 제일 뒤쪽은 쓴맛, 가쪽은 신맛, 앞쪽 가쪽은 짠맛.
이렇게 맛이 구분이 되는데 혀의 부위에 따라 가지고 맛을 감지하는 그 맛 종류가 다른데, 그런데 실제로는 보다 정확하게는 앞쪽에 단맛을 감지한다고 해가지고 단맛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도 이 5가지 맛을 다 감각을 해. 단지 단맛을 더 특별하게 잘 감각할 뿐이라. 뒤쪽은 5가지 감각을, 맛을 다 감각하는데 뒤쪽에도 단지 쓴맛을 잘 감각할 따름이라. 왜냐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맛봉우리에도 이런 맛봉우리가 있는데, 이 맛봉우리는 여기 어떤 세포는 단맛, 어떤 세포는 쓴맛, 짠맛, 그 다음에 비원맛, 쓴맛, 신맛, 이런 식으로 각각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맛봉우리에. 그래서 하나의 맛봉우리가 모든 맛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혀의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맛을 잘 감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맛을 감각해 가지고 이 세포가 활동 전이를 내서 이렇게 축삭을 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혀에서부터 이렇게 뇌간, 숨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시상을 여기 거쳐 가지고, 이게 시상이거든요. 시상의 맛을 중계하는, 시상에서 맛을 중계하는 요 부위를 거쳐서 이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이게 가측고랑이죠, 그죠? 가측고랑. 가측고랑의 아랫벽에는 여기에 청각, 1차 청각 영역이 여기라 그랬잖아, 그죠? 미각은 윗벽, 위의 벽. 이거를 덮개라고 합니다. 덮개. 예. 위에 덮개, 아래 덮개, 이렇게 덮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위 덮개의 앞쪽 부분. 덮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쪽 부분 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부분이 뭐라고? 뇌섬이라고. 뇌섬 인슐라. 덮개 부분 앞쪽, 그러니까 이 전두엽의 앞쪽 덮개하고 이쪽이 전두엽이잖아요, 그죠? 전두엽의 앞쪽 덮개, 그러니까 이게 전두 덮개라는 게 그런 뜻이라. 전두엽의 덮개 부분하고 뇌섬엽, 여기가 뇌섬엽인데 뇌섬엽의 앞쪽 부위, 앞쪽, 중간, 뒤쪽 부위잖아, 그죠? 뇌섬엽의 앞쪽 부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게 덮개죠, 그죠? 이게 가측고랑이고 덮개가 되고, 여기가 뇌섬엽이잖아. 뇌섬엽의 앞쪽 부위가 요 부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시상을 거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 가측고랑의 위쪽 덮개하고 인슐라의 뇌섬엽의 앞쪽 부분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가 1차 미각 영역이다. 자, 이런 부분은 이 앞에 우리가 쉽게 이제 그림 그려놨는 그런 데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 자, 이런 그림에서 이쪽이, 여기가 이제 미각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이 그림도 틀렸어요. 예, 그 스테이터리가 미각 영역인데 이 미각 영역이 이게 이 가측고랑의 뒤쪽이 아니고 앞에 여기 가야 되겠죠, 그죠? 이 뒤쪽이 아니고 가측고랑의 뭐 중간이나 뒤쪽이 아니고 이게 앞쪽으로 이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표시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놔두는 그림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틀린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되죠, 그죠? 덮개는 이 고랑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거라.
청각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 고랑의 윗면인데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이해를 하도록. 후각 영역은 여기를 뭐 후각 영역이라고 해놨는데 천만에 말 여기가 무슨 후각 영역이라. 요 뒤쪽에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도 틀리게 표시해 놓은 그림이 많아요. 그런 건 조심해서 봐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제 내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 게 최고고 아니면은 여러 그림을 보고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막 그런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일단은 알아야 돼. 자,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뇌 피질로 들어간다. 여기가 대뇌 피질이니까 편도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대뇌 피질로 들어간다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맛은 혀에서 맛을 느끼는데 혀에는 혀유두, 파필라, 유두입니다. 혀유두라는 게 있고 혀유두에 이렇게 맛봉오리가 있다. 맛봉오리에서 혀유두의 맛봉오리가 구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고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고 요게 하나의 맛봉오리고 그래요. 이 맛봉오리를 확대해 보면은 모식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세포가 한 가지의 맛을 감각을 한다. 각각 다른 맛을. 그래서 맛봉우리에는 5가지 맛을 감각하는 5가지 맛 감각 세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맛봉우리라도 5가지 맛을 다 감각하는데 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혀 끝에는 단맛을 잘 감각하고 혀의 뒤쪽은 쓴맛, 가쪽은 신맛, 앞쪽은 짠맛을 감각을 하더라. 가운데는 미원맛을 감각을 잘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미각 영역, 1차 청각 영역, 1차 후각 영역 이런 건 반드시 알아놔야 돼. 우리가 1차 청각 영역은 어디다? 자, 1차 청각 영역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1차 청각 영역이죠. 그죠? 여기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가 1차 청각 영역이죠. 그죠? 다음에 1차 시각 영역은 여기서는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고 1차 미각 영역은 여기다 앞쪽 덮게 하고 뒤 두정엽에 전두엽 쪽에 덮게 하고 뇌섬엽이라 그래. 뇌섬엽, 숨어있는 엽, 대뇌엽. 이건 숨어있다, 그죠? 숨어있는 대뇌엽을 뇌섬엽, 혹 그냥 섬엽이라 그래, 인슐러. 섬엽의 앞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미각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여기가 그래서 1차 미각 영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밖에서는 여기를 표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뇌의 가쪽 그림에서는 여기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청각 영역도 표시를 할 수가 없고. 다음 촉각. 촉각은 피부에서 촉각 이런 감각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털도 하나의 촉각을 감지하는 데죠. 그죠? 사람은 이제 털이 털 갖고 촉각도 느끼지만은 털이 이제 퇴화돼 가지고 고양이나 쥐 같은 거는 사실은 이 앞에 이 위스커라 그러죠. 이 위스커가 콧수염이 기다랗게 나와 가지고 쥐는 사실은 눈은 당달봉사예요. 그죠? 눈은 잘 안 보여. 눈은 밤에도 잘 돌아다니는 이유가 코털 가지고 코털이 이제 가면은 다이니까 그거 금방 알아가지고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이
이 피부 감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코수염이 나 있는 이런 동물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뭐 코수염 나와 있긴 하지만 코수염 갖고 뭐 코수염에 걸리는 거 보고 뭐 길 가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죠. 사람은 이제 많이 털이 퇴화되어 가지고 있는 거고, 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위스커, 코털에 의지해 가지고 다닌다. 눈은 당달봉사예요. 잘 안 보여요, 눈은. 자, 그래서 이 피부에 여러 가지 그 촉각 감각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게 몸 감각 기관, 신근이라, 신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닿였다 하고 아는 것이 신식, 촉각이고, 촉각. 그래서 닿인 것이 올라오는데 대뇌 피질로 올라온다. 나머지는 이것만 넘어갑니다. 뭐 이런 게 의과대학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그런데 뭐 약간 이런 감각들이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어쨌든 피부에서부터 이게 척수로 올라와 가지고 쭉 위쪽으로 올라와서 몸 감각 피질로 가는데 그 몸 감각 피질이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몸 감각 피질이 여기다 말이에요. 여기 우리 몸에 살갗에 피부에 뭐가 닿으면은 그 감각이 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중심고랑 뒤쪽 이랑이다 말이지. 중심고랑 뒤쪽 이랑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1차 몸 감각 피질, 1차 몸 감각 피질 혹은 영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에 우리 몸에 어디에서 오는 신호가 어디에 위치로 오느냐, 이 감각 피질 영역이 어디로 오느냐 하는 게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운데고 이 좌뇌를 보는 거지, 그지? 좌뇌를 보면은 여대쯤에, 좌뇌의 여대쯤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오는 감각이 여대쯤 있다는 거예요. 다음 더 위에 올라가면은 엄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다른 손가락들이 여기에 있고, 팔이 여기에 있고, 다음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발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 후두, 후두, 뭐 이런 것들이 인두죠, 인두, 치아, 이런 것들도 여기 몸 감각으로 여기 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길쭉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입술에서 오는 거는 어디에 온다고? 여대 부위로. 아랫입술은 여기, 윗입술은 여기야. 다음에 엄지는 이쪽으로, 손바닥은 이쪽으로, 팔, 다음에 몸통, 넘어가면은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이런 거라. 여기 보면 얼굴은 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죠? 얼굴 감각은 떼갖고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게 대뇌 피질로, 몸 감각 피질로 보면은 입술이 이만큼 크다, 그죠? 얼굴이 이만하고, 엄지손가락이 이만하고, 손이 이만하고, 몸통은 상대적으로 손보다가도 더 적다, 그죠? 몸통이. 그래서 이거를 비례되게끔 만들어 본 게 이 호몽쿨러스라 그래. 축소인간. 우리 몸을 감각하는 몸 감각 피질로 보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대변된다는 거래. 우리 몸의 감각이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변이 된다. 어느 쪽에 감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손에. 손 감각이 좋고, 그 다음에 입술 감각이 좋고, 혀 감각이 좋고, 엉덩이, 몸통, 다리, 팔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감각이 민감하다고? 당연히 아랫입술, 입술, 혀 이쪽이 감각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손 감각이 민감하다. 그 껌껌할 때 이게 뭔지 하고 알아볼 때에 손으로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손가락으로. 봉사들, 점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아보지, 뭐, 공둥이 가지고, 비벼가지고 알아보나.
그지? 왜 손가락 가지고 알아보노? 요 감각이 민감하니까. 감각이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요런 감각 기관들이 많다는 거지, 그죠? 단위 면적당 이런 감각 기관들이, 여기 있는 이런 감각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라. 팔이나 몸통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있고, 입술이나 손가락 같은 데 이런 게 빽빽하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거를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각 수용 영역과 감각 지형도라는 것. 자, 뇌가 바깥 세상을 직접 못 보죠, 그죠? 내가 바깥에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죠. 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잖아. 근데 여기 눈을 통해 가지고 감적적으로 내는 세상 바깥하고 색경하고 접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신경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눈의 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시각 이쪽 피지를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내가 뭐를 보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뇌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아는 거라.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청각 피질에 어떤 자극이 왔다는 거지, 그죠? 이쪽 청각 피질이 활성이 있으면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청각 피질의 어느 부위에 자극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높은 소리를 듣는지 낮은 소리를 듣는지 아는 거고, 내가 1차 몸 감각 피질에 자극이 있으면은 내가 뭐에 닿았다 하는 것을 아는 거라. 이쪽 부위에 자극이 있으면은 아랫입술에 뭐가 닿았구나 하는 거고, 보다 위쪽에 자극이 있으면은 윗입술에 자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데 자극이 있으면 발바닥에 뭐가 있구나 닿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고, 뇌는 세상을 그렇게 안다는 거라. 그거를 지형도가 그려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뇌가 감각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어떤 지형도? 여기는 몸 감각은 이쪽에, 청각은 이쪽에, 미각은 이쪽에, 시각은 이쪽에, 후각은 아래쪽에, 이렇게 뇌의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뇌의 지도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가 뭐를 나타내는 지도라고? 감각을 아는 지도.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대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한반도 지도를 내놓고 대구는 이쪽에 있다, 경주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형도를 보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 뇌의 지형도라는 게, 그 시각은 이쪽이고 청각은 이쪽이고 몸 감각은 이쪽이단 말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몸 감각 중에도 입술은 여기고 아랫입술은 여기고 윗입술은 여기고 팔은 여기고 발바닥은 저쪽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입술에 뭐가 닿지는 않았지만은 여기를 정기적으로 자극하면은 이 사람은 아랫입술에 뭐가 닿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뇌는 세상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뇌에 지도가 그려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바깥에 있는 감각기관이 만들어진 지도하고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죠? 높은 소리는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경우에 여기 높은 소리는 이쪽에서 감각이 되고, 이 감각은 이 청각 피질의 안쪽
여기로 간단 말이야. 낮은 소리는 여기서 감각이 되고 얕은 쪽으로 이리 가고,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은 내가 낮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로 알고, 이쪽은 높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심포니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그러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감각 지형도라는 거예요. 이 감각 지형도, 감각을 수용하는 영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혀를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감각 지형도가, 이 뒤쪽, 혀의 뒤쪽은 쓴맛, 앞쪽은 단맛, 다음에 신맛은 이제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신맛이 뒤쪽으로 가야 돼요. 짠맛이 앞쪽으로 가야 되고, 이 신맛이 여기에서 감각이 되는데 지형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가 그래서 이거를 맛지도라 그러잖아. 맛지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 그죠? 혀에 맛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죠? 혀에 일단 맛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감각 수용 영역이 그려져 있다는 거라. 쓴맛의 수용 영역은 혀의 뒤쪽, 단맛의 수용 영역은 혀의 앞쪽. 이런 식으로 수용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라. 이거를 감각, 요 하나하나로 보면 이거 수용 영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용 영역이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고, 이걸 감각 지형도, 맛지도가 감각 지형도지, 그죠? 소리는 이렇게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고, 보는 것은 망막의 지도가 그려지는 거고, 이 촉각은 우리 몸 표면 자체가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얼굴은 여기 지도, 이 전체가 하나의 지도인데, 얼굴은 여기고, 엉덩이는 여기고, 귀는 여기고, 지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잡으면 귀가 뭐가 닿았다는 걸 알지, 여기 뭐 이렇게 닿아놓고는 내 코에 뭐가 닿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에는 감각을 수용하는 게 감각기관이잖아, 그죠? 그런데 감각기관을 크게 보면 냄새는, 코는 냄새를 수용하고 귀는 소리를 수용하지만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낮은 소리가 있고 그렇잖아. 그걸 구분해서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 수용 영역에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귀 같으면은 그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다. 맛은 혀의 맛지도가, 지형도가 그려져 가지고 있고, 피부는 몸 자체가 지형도지. 망막이 보는 것에 대한 지형도.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런 거를 이해를 하도록. 이게 다 그 감각 지형도라, 이게 감각 지형도. 이게 다 감각 지형도지, 그죠? 1대1로 감각기관하고 내가 1대1로 대응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래야지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내가 구분을 하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다 칩시다. 소리인데, 요 달팽이의 시작 부분은 높은 소리가 여기 일로 연결되어야 되잖아, 그죠? 시작 부분은 이쪽으로 여기에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죠? 실험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쪽하고 연결시켜 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나는 낮은 소리가 듣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높은 소리가 감각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 아나 모르나 뭐 답을 해야죠. 알겠죠,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니까, 내가 그게 없으면은 내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어. 청각피질에 자극이 왔는데 이걸 소리라고 알아들어야지. 만약에 눈에서 오는 시각신경을 청각피질하고 만약에 연결해버렸다 치면은, 눈으로 뭐를 보는데 나는 빠바바바밤
빰빠바빰빠 하고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뭐를 보는데. 그죠? 왜? 망막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청각 피질 이쪽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뇌는 바깥의 감각기관의 거를 생각하지 않아. 뇌의 어느 부위가 감각을 활동을 갖느냐 이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청각 피질로 연결해버리면 내가 사실은 뭐를 보는데 뇌는 어떻게 느낀다고? 소리가 들리는 걸로 느낀단 말이에요. 야, 그런 개념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 그림이 다 전부 다 그거라. 뭐 복잡한 그림 같지만은 전부 그 그림이라, 그 얘기라. 보면 다 알 거예요. 보도록 합니다. 이쪽에 나온 이런 거는 뭐 조금 어렵기는 한데 혀하고 감각 지형도가 마취도가 그려져 있다. 피부 감각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되겠지. 올가노코티가 뭐라고? 코티 올간이 이게 청각기관이라 그랬다, 그죠? 그 중에도 바질라 멤브레인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 아는 것만큼 좀 공부 좀 해봐요. 망막에는 밝은 점, 어두운 점을 구분하는 그런 화소가 있다고 그랬고, 종합하는 건데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차피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들으켜봐요. 오온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교수님이 부파불교 좀 더 나아가고 다음에 내가 오온하면서 부파불교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